헤드 아웃 할 때의 상황, 스탠드 패들보드 서핑, 행체 파킹, 위에 서서 패들링 해야 하는가, 패들 아웃 때, 초보자의 그립 디스크와를 접하는 데는 에너지 보존, 그리고 패들링 할 것 같아요. 확실히 무릎 꿇고 나가는 게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만났을 때 뒤로 밀릴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냥 서서 가면은 속도를 조금 내면은 밀리지 않고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물론 완전히 휩쓸리는 파도는 좀 다른 얘기. 아, 이렇게 무릎 꿇고 가는 거는 작은 파도, 그 초보자일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파도가 좀 제법 컸을 때는,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밀리면 밀린 만큼의, 아, 리커버리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속도, 시간. 짧고 약한 스트로크, 무릎 꿇은 패들이 반경이 제한되어 충분한 파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후방으로 밀린 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화이트 워터가 보드를 타협한 보드는 파도 에너지를 끌지 못하고 그대로 밀립니다. 음, 어느 부분에서 밀리냐면 똑같은 보드를 탔다 그러면은 노즈 쪽에서는 그대로 통과해요. 하지만 그 데크로 몰려든 물이 그냥 발로 지나가는 거 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무릎 허벅지하고 그 허벅지 위쪽과 양쪽을 지나가는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로 지나갈 때는 발에 어떤 유선형 모양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통과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릎 꿇은 경우에는 밀린다. 수직자세가 만드는 압도적인 통제력. 흉내된 서퍼들이 화이트 워터를 통과할 때 일어서는 이유는 단순한 확대가 아닌 입찰적 생체 역할을 완벽한 조화, 코어하체를 활용한 극대 추진력, 그 다음에 저항을 최소화하고 물을 가르는 선형 디자인, 속도 유지, 강화 파도 에너지 분산, 빠른 아, 라인업에서 갈 수 있는 거죠. 헤드 아웃. 앞에는 이제 쇼핑하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관련 사진은 아니고 어쨌든 릴링에서 나가는 것과 요거는 반대로 일어서서 헤드아웃하는 동작의 장점, 신체 역학, 전신 사용, 위치, 다리, 리듬, 밸런스, 어깨, 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패들보드에 입문을 하면 꾸준히 밸런스 코어 능력을 좀 확, 그, 향상을 시켜서 나중에 패들보드 서핑으로 넘어갔을 때나 아니면은 레이싱을 하더라도 그렇고 레저를 하더라도 그렇고 바다에서 하면 어쨌든 패들 아웃 한번 랜딩 한 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뭘 타든지 꼭 상관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플레터블 같은 경우에는 서서 타도 밀릴 확률은 있어요. 부력이 크기 때문에 통과하기 어렵죠. 아, 이렇게 나갈 때 이제 파도가 들어오면은 쉽게 파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서서 탔을 경우에는. 맨발이나 외추 수압을 동쪽으로 흡수합니다. 훨씬 더 유연하게 물고기의 모양처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을 물이 그 파도에 힘이 있어도 그 파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 그게 바로 서핑의 원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육체 역학, 저항을 최소화하는 설계다. 물고기 돌고래 파는 선수복은 유성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술은 어느 타이밍에는 패런 트레인이 그냥 파도를 뚫는 게 다르지만 또 어떤 때는 그냥 파도를 넘는 게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금 긴
롱보드 형태의 패들보드를 타거나 레이싱보드를 산다 그러면 파도가 각이 좀 있고 크다 그러면은 완만하다 그러면은 어, 이게 쉽게 말하면 파도의 그 폭이 좁으면은 뚫기가 좋아요. 근데 파도의 폭이 엄청 넓다 그러면 뚫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갔어도 밀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냐? 음, 깃발을 패드 쪽에, 그 테일 쪽에 눌러가면서 보드를 들어서 올라타는 게 유리한 거죠. 올라타도 조금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뒷속도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탔는데 내가 스피드가 없으면 파도는 오고 나는 스피드 없고 그럼 올라타냐 해서 밀리는데 내가 속도가 있고 파도도 속도가 있으면 서로 속도가 있는 애끼리 부딪혔는데 마찰은 없어요. 그 밀리는 건 없어요. 그러면 쭉 들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하는 넘어가는 것 자체가 패들 아웃인 거니까. 패들 아웃은 쉽게 말해서 서핑도 그렇고 SUP 서핑도 그렇고 파도를 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수에서 조용한 바다에서 패들링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육상에서 보면 허드를 넘는 그런 것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좋다. 그러니까 앉아서 타면 속도를 산출하지만 서서 타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다. 무릎 꿇고 타면 속도 저하, 화이트 워터 수면으로 넘어질 확률이 있고. 근데 서서 타는 것도 사실은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서서 타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주 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밸런스 보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서핑보다 더 밸런스 보드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핑은 일단 테이크오프 하면 자전거처럼 파도가 밀어주는 상황에서의 안 넘어지는 거는 뭐 정확한 포스처 자세만 취하면 잘 안 넘어질 수 있는데 패들보드 서핑은 뭐 힘들어서 잠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서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옵쇼 그러니까 온쇼 형태의 그 파도가 좀 거칠어요. 그러면은 계속 띠뚱띠뚱띠뚱 그러기 때문에 예,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체력도 고갈되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게 이제 무릎 꿇고 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초보 상태에서 빨리 이제 훈련을 해서 서서 타도 될 수 있는 아, 능력을 갖추자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초보 상태에서는 무릎 꿇는 게 답이죠. 왜냐면 넘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헤드를 아웃할 때. 그리고 surf할 때는 예쁜 거 있습니다. 한계대 20, 대복을 버리고 바다에 순응하라. 바다에 순응한다. 일어서서 무릎이 안 한계점 휴식도 필요한 거니까. Safety protocol checklist. 보드에서 안전하게 이탈하기, 스태핑 업체이기, 서둘러 수행하기, 머리 보호는 올바른 타기, 침착한 상황에 적시하기. 이 패드를 가지고 파지 있는 상태에서 거친 파도에서 컨트롤을 한다. 이건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서보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해도 상관이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패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패드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음, 바다에 있는 거 하나가 되는 패들라고 서서 균형 잡고 파도를 넣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서핑의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